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현재 시간이 새벽 4시가 다 됐는데요. 자, 리플은 0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음봉을 나타냈고요. 0시가 지나면서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대로 회복을 했는데요. 지난 25일에 저항을 맞고 내려왔던 바로 그 자리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2%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깊은 조정이 있은 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점차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금리를 결정하는 FOMC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지금 당장 올해 마지막에 남은 12월에 있는 FOMC 이후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인 투자 올해만 하고 내년은 안 할 거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패드워치를 보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84% 거의 8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금리를 동결한다는 예측은 1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요. 반대의 상황이었는데요. 즉 금리 인하 가능성은 30%, 금리를 동결한다는 가능성은 70% 가까운 수치가 나오면서 지금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역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 연준 FOMC에서의 2인자죠. 뉴욕 연준 총재의 말 한마디였고요. 뉴욕 연준 총재의 말 한마디가 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 이사회의 멤버들이고요. 지금 총 7명이죠.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은 연방준비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있고, 자, FOMC죠. 그리고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게 연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고요.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잘 보시면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고요. 부의장은 필립 제퍼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사회 멤버는 아닌데요. 자, 여기 연준, 자, 뉴욕 연준 총재죠. 존 윌리엄스고요. 금리를 결정할 때 FOMC에서는요. 총 12명이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연준 총재들은 회의에는 참석하지만 투표는 하지 못하는데요. 이 투표를 할 때 고정 투표권자가 있고요. 순환 투표권자가 있습니다. 즉 고정으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매 회의 때마다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연방준비 이사회, 조금 전에 봤던 위원들 7명 하고요.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바로 존 윌리엄스죠. 그리고 순환 투표권자라고 해서 나머지 뉴욕을 뺀 나머지 11개 연준 총재 중에서 4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돌아가면서 순환제로 투표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가 현재 투표를 행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댈러스, 미니애폴리스에서 투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회 구성은 이렇게 7명인데요. 뉴욕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까지 해서 이 8명이 고정 투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부의장은 필립스 제퍼슨이죠. 그런데 FOMC에 있어서 부의장은 바로 뉴욕 연준 총재가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영구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리고요. 그렇다면 왜 뉴욕 연준에서 FOMC 부의장을 당연히 맡고 영구 투표권이 보유하게 됐냐면요. 뉴욕이라는 지역 자체의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뉴욕 연준이 특별하게 취급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공개시작 조작인 OMO를 실행을 직접 하는 곳이 바로 뉴욕 연준 총재고요. 즉 실질 금리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채권 매매를 통해서 연준 정책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가 하면은 월스트리트죠. 월스트리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융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 또 월스트리트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상당수가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통화정책이라든지 금리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뉴욕 연준 총재는 특별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자동적으로 FOMC 부의장을 맡으면서
매 회의 때마다 파월 연준 의장을 제외하고 첫 번째 발언권이 있습니다. 자, 뭐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뭐 공개 시장 조작 이게 뭐냐?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FOMC가 결정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고요.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매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시장 유동성을 관리합니다. 1일 거래되는 것이 4조 달러 이상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구성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 멤버들의 성향을 보면요. 자, 파월 연준 의장과 제퍼슨 그리고 미셸 바 같은 경우에는 중도파에 해당이 되고요. 미셸 바우만과 리사 쿡,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스테판 밀란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자, 그리고 뉴욕 연준 총재는 멤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구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자, 뉴욕 연준 총재는 비둘기파에 약간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사실상 이사회에 보면은 자, 의장과 부의장은 아무래도 좀 중도 쪽으로 입장을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사회의 전체 성향은 그래도 약간 비둘기파 쪽으로 평균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이사회 구성은 자,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리고 최근 리사 쿡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뭐 해고한다 어쩐다 하면서 불법 대출로 인해서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스테판 밀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꽂아줬죠. 자, 리사 쿡은 비둘기파인데 금리 인하 쪽인데 왜 트럼프가 그렇게 교체하려고 하는지 보면요. 리사 쿡 같은 경우에는 자, 바이든 때에 임명되었죠. 그래서 자기네 사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고요. 그 이유는요. 이 이사회가 지역 연준 총재의 임명에 관해서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면은 지역 연준 총재에 대한 인사도 개입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FOMC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좀 봐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금리에 대해서 트럼프의 입김이 좀 더 많이 작용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좀 깔려 있고요. 자, 현재 투표권을 행사하는 순환 투표자로 해당이 되는 사람이 바로 수잔 콜린스와 오스틴 굴스비, 그리고 알베르토 무살렘, 제프리 슈미드입니다. 자, 보시면 수장 같은 경우에는 약 매파, 즉 금리 인하를 하는데 약간 좀 신중한 쪽이고요. 이 오스틴 굴스비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알베르토 무살렘 같은 경우에는 매파고요. 캔자스 시티의 이 제프리 슈미드 같은 경우에는 극매파입니다. 자, 약간 매파 쪽에 좀 가깝죠. 이 지역 연준 총재들은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은행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는 내년 1, 2월 같은 경우에 교체가 되는데요. 내년에 교체될 인물을 잠깐 보면요. 베스 햄막, 그리고 로리 로간, 안나 펄슨, 닐 카시카리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자, 성향을 보면요. 이 베스 햄막 같은 경우에는 극매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로리 로간 또한 매파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나마 안나 펄슨이 중도적인 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중도적인 성향이라고 파악되고 있고요. 닐 카시카리는 양매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이 순환 투표자만 봤을 때는 자, 매파 쪽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자, 이 사람 어디서 좀 본 것 같죠. 자,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아닌가. 저도 처음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헷갈렸는데요. 자, 밀란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까지 해봤는데요. 거의 뭐 동일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리 봐도 이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살펴봤는데 비슷하죠. 더군다나 서양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같아가지고 더 헷갈리는데, 자, 이게 뭐 거의 똑같아가지고요. 자세히 보니까 귓볼이 좀 다르죠.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현타가 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구분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은 스테판 밀란이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멤버입니다. 자, 이 사람은 니에폴리스 지역 총재고요. 자, 어쨌든 다른 사람이라는 것, 자, 여러분들도 혹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렸고요. 괜히 제가 말씀드려서 더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게 된 가장 큰 1등 공신이 바로 뉴욕 연준 총재 FOMC에서의 2인자죠. 이 사람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과 같이 반등하는데 좀 성공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 ETF 이 순유입 금액에 관해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ETF 순유입액을 봤을 때,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6억 2,100만 달러고요. XRP 같은 경우에는 6억 2,200만 달러로 근소한 차이지만 XRP가 솔라나를 추월했죠. 자, 숫자의 차이는 작지만요. XRP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출시 이후 출시된 지 한 9일 정도 됐죠.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리플보다 한 2배 정도인 18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즉 기간은 2배인데 순유입액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XRP가 조금 더 많다는 것은 1일 유입량 자체, 평균 1일 유입량 자체가 솔라나의 2배라는 얘기죠. 그만큼 XRP가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는 얘기고요. 기관들과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XRP 자체의 펀더멘탈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요.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든지 기타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이 수수료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3개월 수수료 0%,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3개월 동안 수수료를 면제하고요. XRP죠. 그리고 클린턴 템플턴에서 진행하는 XRG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0.19%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ETF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수수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래서 확실하게 XRP ETF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플이 다시 며칠 전에 저항을 받았던 똑같은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다시 조금 반등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당분간은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최소한 FOMC 전까지는 어느 한 방향으로 크게 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리플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최소한 3,3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 조금씩 더 담으시길 추천드리고요. 3,300원 이상에서는 웬만하면 당분간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300원 아래로는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굳이 비싸게 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3,000원 아래는 지금도 무조건 사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관점 똑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28일, 12월 1일 미국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주말에 미국 대규모 국채 결제일이 겹치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조정이라든지 매도세가 좀 나타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동조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특히 단타나 선물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에 대한 내용은 저의 전전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리플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 대응만 해 놓으시면 충분하시고요. 중요한 이벤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대응을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좋고요. 사람 많고 알람 울리는 게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하셔서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는 중요 이슈라든지 중요 대응에 대해서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과 실시간 대응 정보 신청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안내되어 있고요. 또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리플은 이 정도로만 대응하시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챙겨 놓으시면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곧 리플의 중간 매도라든지 최근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리플 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이클 끝나고 다시 매집에 대한 부분 이것만 하나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에 대한 부분과 매집에 대한 부분도 저에게 맡겨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최근 이렇게 큰 조정이 있고 난 후에는 보신 것처럼 바닥이 많이 내려왔죠. 그러다 보면 천장은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시장 분위기가 밝아지게 되면은 일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몇십 %씩 불과 한두 시간 이내에도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종목 선택과 타이밍만 잘 맞추면요, 확실하게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요즘 단타하기 정말 좋죠. 자, 이런 단타 기회 여러분들 꼭 챙기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리스크가 좀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 안내 말씀 드리면요. 자, 오늘까지 3일차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 사기 때를 잠깐 보시면요. 자, 지난 사기 1일차, 2일차, 3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8.3%, 9.8%, 12.9% 이렇게 해서, 자, 오기 출발 나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조금은 이번 기수도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자, 오늘 추천드렸던 솔레이어 잠깐 보시면요. 자,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요, 맛있게 점심 먹고 와서, 자, 이렇게, 자, 이게 좀 크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요. 자, 우리 매도가가 여기였죠. 375원이었고 매수가 340원, 손절가 330원 드렸죠. 자, 이만큼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조금 배가 아팠는데 지금은 다시 매도가 근처로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속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보다도 여유롭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쨌든 종목 선정을 잘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했다가도 다시 자, 매도가 그리고 매도가 밑으로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자, 이 매도 타점 또한 베스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굿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종목 선정 및 매도 매수 타점 괜찮았다 이렇게 좀 자평하고 싶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타점을 잘 맞추고 수익이 잘 나다 보니까 진짜 이런 게 가능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 시간 보면 10시 8분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오전에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자,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매도되기 전이고요. 시간을 보시면 10시 8분입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기기적 5기 3일차 종목으로 솔레이어 추천드렸습니다.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340원, 매도가 375원, 손절가는 330원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에 솔레이어가 크게 펌핑이 나왔었는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쭉 빠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3일 날 자, 계속해서 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자, 이 구간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이 375원 같은 경우에는 24일 날 살짝 이렇게 돌파 시도가 있었던 자리보다 약간 아래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요, 한 10% 정도 수익 보고 나오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흐름 나쁘지 않고요. 현재 10시 9분이 지나고 있죠. 이제 일봉이 바뀐 지 1시간 조금 지난 상태고요. 자, 아무래도 여기를 좀 무난하게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와준다면 좀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그래도 한 번에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전하게 단타로 끊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 3일차는 이 정도 10% 정도 수익 보고 나올 계획이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중간에 매도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목표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공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죠? 자, 이렇게 추천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요.
자, 3일차 솔레이어 어떻게 추천드렸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1월 26일 백일의 기적 5기 3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오늘은 솔레이어 추천을 드렸고요. 8시 추천 예고 문자 드리고 8시 10분에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보다 빨리 매도가 되었는데요. 11시 전후로 해서 매도가 나왔고요. 10.3%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빨리 오전 중으로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유가 좀 많이 있고요. 내일부터는 4일차죠.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초반에 시드가 작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올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매도가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지 확인 잘 하시고 신속하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매수하기 좋은 자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가 본업 시작하기 전에 한 8시에서 9시 사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쯤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적의 매수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 좀 놓치기 아까운 거는 제가 조금 일찍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는 제가 문자를 7시부터는 제가 사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지 잘 확인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기, 자 1일차 24일날 1일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카이토, 자 2일차 때 어제 웨이브 모두 수익 잘 보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3일차까지 진행했고요. 내일 4일차 때 뵙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자 솔레이어 지금 상황을 보면요. 자, 지금은 오히려 매도가보다도 더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여기서라도 매도를 잘 하고 나왔다라는 거고요. 단타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욕심을 부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쭉 떨어지죠. 그래서 타이밍을 못 잡게 되면은 오히려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금 지켜줘야 되고요. 특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자, 손절 라인,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께서 그 원칙만 지키셔도요, 웬만한 단타 어느 정도는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공지사항으로 드렸던 내용 중에 자, 리스크를 조금 더 감당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올려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원래 같으면은 충분히 매도가 될 자리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지금 3일차까지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 매수 하시는 것도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매도 예약만 걸어놓으면 매도가 될 자리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기 때문에 자, 이제는 자, 이 정도로 목표 수익을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 보거나 또는 재빠르게 매도가를 변경해서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 주시고요. 당연히 기대 수익을 높이면 리스크도 같이 올라가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자, 보시면 이렇게 저점 구간들이 나타나죠. 자, 보시면 여기 자, 이때 너무나 좋은 자리인데 자, 새벽에 이렇게 저가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자주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활동을 안 하시는 시간대다 보니까 자, 이렇게 좋은 자리도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자, 7시 이후에 나오는 좋은 자리는 우리가 좀 놓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7시부터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자, 가끔 정말 이런 단위까지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뭔가 조작하는 거 아니냐, 진짜 저렇게 잘 맞추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상 보여드렸죠. 매도하기 전에 영상 촬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까지 동영상으로 다 보여드리죠. 그리고 매도한 다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영상으로 전 과정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모자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보시면 자, 이거는 문자나라고요. 지금 백일의 기적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문자나를 통해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보내드렸던 문자, 오늘 26일이죠. 자, 26일 날 첫 번째 보내드렸던 문자고요. 두 번째 보내드렸던 문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내드렸던 문자입니다. 보시면 자, 첫 번째 보내드렸던 문자는 여기 이렇게 그대로 있죠.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웹발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문자는 보내도요,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자동으로 웹발신이라고 이렇게 찍혀져 있고요. 자, 단체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자, 웹발신이 없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매도 완료된 후에 매도 문자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문 문자도
제가 웬만하면 단문으로 보내드리는 이유가 사실 문자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딱 단문에 맞춰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가끔 조금 길게 보내드려야 될 때는 이렇게 MMS를 보내드리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밑에 좀 잘렸죠. 이렇게 밑에까지 다 있습니다. 보시면 그대로 있죠. 글자가 90개가 넘어가면요. 자, 이렇게 MMS로 장문으로 바뀌죠. 자, 보시면 오늘 문자 보내드렸던 거 다 있고요. 예전에 보내드렸던 문자도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두 개만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렇게 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가 보시면 계속 있죠. 자, 끝도 없이 나옵니다. 계속.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냈던 이 문자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씩 제가 전부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것들 거의 대부분 남아 있고요.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까지도 있습니다. 너무 꽉 차게 되면 그때는 제가 일괄적으로 삭제를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사후적으로 만들면 다 날짜가 바뀌죠. 자, 문자 동영상, 문자 나라 사이트 기록, 자, 매도되기 전에 중간 영상, 그리고 이 시트 기록까지, 자,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허투루 쓰는 게 아니죠. 자, 요즘 뭐 이미지 조작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전 과정을 공개해드리고 동영상으로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런 거를 안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빼지도 보태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옛날 것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매일같이 이렇게 한결같이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죠. 제가 가끔 시간이 없을 때는 전날 영상이나 전전날 영상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는 적도 있죠. 그렇게 하더라도요, 나중에 빼먹었던 부분은 꼭 영상으로 제가 또 공개를 해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모든 걸 다 오픈하고 모든 걸 다 공개하는 영상은 보신 적이 없을 거고요. 앞으로도 욕망의 크립토 채널 외에는 보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 욕망의 크립토 채널이 100만 명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 100일 기적 6기, 7기, 8기 계속해서 쭉 이어서 갈 거고요. 자, 나중에라도 여러분께서 몇 개월 후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자,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네. 자,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오늘도 솔레이어 수익 잘 보고 나왔고요. 100일의 기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끝이 없이 올라가죠.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